이번에는 자기 개인만의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복 탄력성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의사소통의 에너지 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본인이 혼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지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때 에너지가 아주 더 많이 확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대개 부정적인 그런 투사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옛날에 있었던 일을 되씹고 곱씹고 하면서 되풀이하고 할 때 그때는 그냥 혼자서만 에너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이 더 많은 에너지를 곱빼기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서로 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녀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가 제가 그래프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는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한다고 할 때 그 남편의 심장 박동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축을 보면은 거기에 부부 대화가 시작된 지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쭉 가는 게 보이고요. 여기 세로축에는 남편의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가 심박수를 지금 센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대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남편이 60회 전후로 천천히 뛰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한 말이 남편의 심기를 탁 자극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남편의 심장이 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0회가 아니라 막 100회, 110회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대개 서로 오가는 말이 곱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도 하고 탓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아주 많이 커진, 즉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감정이 고조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심장 박동수는 무려 140, 150, 160회까지도 1분에 그만큼 그게 빨리 뜁니다. 이거는 마치 달리기 막 질주할 때 뛰는 것 이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대화를 오고 가다 보면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중단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대화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의 한 30분 동안 남편의 심장 박동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60회가 아니라 거기 한 2배 가까운 속도로 110회, 120회로 아주 빠르게 그냥 한 20, 30분 뛰거든요. 그 사이에 에너지는 계속해서 고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좀 흥미롭게도 남자들은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감정이 상하면 바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지 않고 니주알 고주알 하면서 앞으로 1시간, 2시간 한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자의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심장이 확 빨리 올라가는 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않고도 니주알 고주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막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언성이 높게 혹은 굉장히 서로 아주 화나는 격한 감정으로 자주 다투게 되면 가트맨 박사 연구 결과인데요. 이렇게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대개 그 집의 남편이 10년 일찍 사망을 한답니다. 그것도 사망 원인은 주로 심장과 관련된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하여튼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심장과 관련된 그런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조금만 어떤 감정이 촉발이 되게 되면 바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서 아주 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진정이 잘 안 되는 이런 패턴으로 되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바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래서 황혼이온이 또 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아직 갱년기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조금만 화가 나면 바로 흥분하면서 멎을 수가 없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한참 동안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불화 있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를 받았거나 뭔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이렇게 뭔가가 촉발이 되면 바로 이렇게 아주 각성 상태가 되면서 심장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대물림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심장이 또 아주 취약한 상태,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면서 감정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 흐트러지고 깨지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대물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소통이 단절되게 되고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게 화목하게 갈 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먼저 자기 진정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중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빠른 정합을 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 채워넣고 나서 대화를 재개해야지 대화도 부드럽고 또 서로의 의견을 잘 귀 담아 들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심장 뛰는 거가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소년과 개 사이에 심장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소년은 하트메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자인 롤린 맥크레이티 박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정합 상태를 이루는 것, 즉 심장호흡과 빠른 정합을 할 수 있는 고마운 거, 뭐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느끼는 거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소년의 심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빠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 걔에게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걸 느끼기만 하되 걔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거나 혹은 쓰다듬거나 하지는 말고 마음으로만 그걸 깊이 느껴봐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심장과 소년의 심장에다가 데이터를 컬렉트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물론 귀나 혹은 손짓물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개와 소년이 각각 다른 방에 있을 때는 심장 뛰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걔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이제 그 훈련받은 대로 걔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쓰다듬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니까 그 아들의 심장이 아주 고르게, 그러니까 정합 상태로 뛰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 개의 심장도 영문도 모르면서 그렇게 고르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소년이 그 개가 있는 방을 떠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심장 뛰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게 되죠. 자, 이렇게 개와 소년과도 심장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연구를 보시면 여기 엄마가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아주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뭘 생각하는지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마 그걸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자가 엄마의 뇌파, 엄마가 생각할 때 변하는 그 뇌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위에 파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기의 심장 파동, 심파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래서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아기의 심장 파동에 영향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뭔가 조금 생각을 하니까 그걸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면 코가 왜 시어머니 닮았지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아빠는 또 오늘도 늦게 오겠지 뭐 이런 뭔가를 조금 생각할 때 엄마의 뇌파에 변할 때 아기의 심장 파동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의 생각과 감정에, 즉 엄마가 보내는 어떤 파장에 즉각 아이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정말 그 아이 앞에서 뭐 함부로 막 격한 감정을 쏟아내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주 격한 부부싸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 아기,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부부가 언성이 높아지면 소변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검출이 된다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온 집안에 정말 행복 에너지가 정말 많이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어른들이 즉 부모가 자기 심장을 잘 조율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내가 화가 난다든지 내가 피곤하다든지 짜증난다면 빨리 심장 호흡을 해서 심장을 이제 중립 상태로 놓은 다음에 긍정적인 걸 떠올리고 또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재충전 모드로 바꾸고, 특히나 대화를 할 때는 더욱더 서로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서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 걸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그걸 해나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서로 뺏어가면서 괴로워하고 그걸 또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함께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 속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에서 혹은 우리의 그 감정에서 나뿐 아니라 주변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심장호흡하고 뭔가 좀 더 긍정적인 걸 떠올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화가 나면 심장호흡하고 그러고 나서 밖에 한 30분 정도만 산책하고 돌아와도 아주 심장이 편안하거든요. 산책하다 보면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즐거운 생각도 떠오르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빨리 심장이 재충전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하고 있는다면 부부가 집안에서 서로 화가 나고 이러기보다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봐주면서 한 사람씩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하고 돌아와도 되고요. 만약에 날씨가 괜찮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좀 공간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아이랑 같이 나가서 좀 산책을 하고 돌아와도 빨리 심장이 안정 상태를 되면서 좀 더 가족 안에 좀 편안하고 또 평화롭고 활기찬 그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관계 속의 에너지 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